안녕하세요. 자, 우리 수표법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여러분하고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 수표법 28조로 오십시오. 나머지 조문들은 전부 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무시해도 됩니다. 왜? 환원과 완전히 똑같은 것을 이렇게 구조만 맞춰놓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에 나온다면 수표법 조문과 관련해서 시험이 나온다면 제가 얘기해 준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얘기해 준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어음은 여러분 그래서 한어음 할 때 열심히 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수표법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요건데요. 정말 중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수표법 28조입니다. 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이다. 일람출급이 뭐예요? 수표를 가져가면 바로 돈을 지불해야 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현금처럼 지급수단이 되는 거죠. 현금처럼 가져가면 바로 돈을 주고 또 그걸 바로 현금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물건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일람출급성이에요. 그래서 수표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 원칙이 일람출급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람출급성이 아닌 내용을 적었다. 그런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무익적 기재사항이 나왔죠? 무익적 기재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보니까 무익적 기재사항이 많네요. 그럼 우리 기재사항 중에서 유해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유해적 기재사항은 뭐예요? 적으면 무조건 어음수표가 무효가 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음수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유통성 확보, 거래안전 보호, 그죠? 외관부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웬만하면 어음수표는 무효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었다 하더라도 어음법, 수표법에 맞지 않는 거라면 적지 않는 것으로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익적 기재사항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유해적 기재사항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어음수표로서의 그런 경우만 인정되고 그 외에는 유해적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고 일단 원칙은 일람출급성이다. 됐죠? 좀 갖고 가면 돈 줘야 된다. 그런데 이 항이 뭐냐면 예외로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일람출급성에 대한 예외예요. 그럼 일람출급성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는 거죠. 그죠? 제한하는 규정이 됩니다.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이걸 예외적으로 일람출급성을 회피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일람출급성을 회피하는 제도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겁니다. 선일자 수표. 그럼 이 선일자 수표, 우리 수표는 분명히 일람출급성 기본 원칙이라는데 그걸 또 예외로 두면 신용증권화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법제도는 일단 선일자 수표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다른 말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선일자 수표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그 조문 기출에 2번에 가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일자 수표란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이전에 발행된 수표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이요.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 발행은 해야 되겠는데. 뭐 거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또 신용을 확보해야 될 텐데 수표를 발행해서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 발행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편법으로 한 달 후에 지금 은행에 돈이 들어올 거를 확실해요. 그럼 내가 미리 땡겨서 수표를 발행하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발행하는 것이 바로 선일자 수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게
11월 30일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12월 30일 합시다. 11월 30일에 실제 수표가 발행됐어요. 그런데 수표상에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은요, 12월 30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거 12월 30일에 발행된 건데, 12월 5일쯤에, 12월 5일쯤에 이게 어음이 유통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음 발행자 입장에서는 요 한 달간의 시간적 여유를 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적 여유를 벌게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수표법의 제도상 취지에 반합니다. 수표법은 어때요? 신용증권화 방지를 위해서 만기 제도를 없앴잖아요. 그런데 요 한 달간에 어때요? 만기라는 편법적인 만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만기 불법적으로 그죠? 편법적으로 만기 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야, 이게 선일자 수표를 인정하게 되면 그럼 이걸 유효로 한다면 이 만기를 만들어줘서 이게 수표의 어떤 그런 유통성이라든지 만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제도 취지에 또 반하고 그렇다고 또 이미 발행된 수표를 또 무효화시키자니까 또 그걸 이미 발행된 수표를 보고 믿었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절충식으로 우리 법은 인정하겠다. 어떻게 해요? 일단 이 항을 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해서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해야 된다.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일단 요 자체가 뭐예요? 도래하기 전에 이게 선일자 수표가 되는 거죠. 선일자 수표가 발행되었을 때 만약에 그 선일자 수표를 가지고 지급 제시를 했다. 다시 말해서 기재된 발행이 12월 30일인데 12월 5일 날 제시됐다. 그때 어때요? 제시된 날에 지급해라. 법에는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걸 잘 뜯어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선일자 수표는 어떻게 한다?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 안전을 하나 보호하고요.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 유효하고 그러면 만기를 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행일자 전이라도 그죠? 발행일자 전이라도 만약에 지급 제시가 들어온다면 지급해라. 지급 의무를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 가지 다 포섭할 수 있습니다. 무효화시키지 않고 거래 안전도 보호하고 또 만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지급 의무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행됐으니까 실제 발행된 날로부터 기재된 발행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급 제시하면 돈 주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버리면 만기라는 어떤 그런 편법적인 방법이 사라질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만든 조문이다. 됐죠?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또 우리 발행인은 약간의 어떤 뭐 혹시라도 12월 30일까지 지급 제시가 안 된다면 어, 연기하는 수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됐다. 그래서 어쨌거나 1항, 2항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 더 검토를 해본다면 발행하기 전에도 지급 제시하면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럼 이때 의무하면 지급을 만약 안 하게 되면 지급 거절을 하면 그럼 우리가 보통 수표 지급 거절하면 뭐가 됩니까? 상환 청구가 문제되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돼요? 또 부도가 문제되죠. 부도 문제돼 있죠. 그죠? 요런 거.
부도 등과도 동일하게 우리 적용됩니다. 지급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상환 청구가 있는 걸로 보고요. 상환 청구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도한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급 제시가 하면 지급 의무가 있고 이 지급이 어때요? 정상적인 지급 제시한 걸로 보고 지급 거절되면 상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람출급성에 대한 이 정도 알면 여러분 일람출급성 어떤 놈인지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듣고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몇 번을 풀어볼까 보자. 조문기출 4번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해서 제시된 수표는 그 발행일자의 미도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 못해요. 돈 줘야 된다. 알겠죠? 돈 줘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 자, 수표 일람출급 아주 중요한 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가 29조를 가볼게요. 29조. 29조 가보면 이것도 좀 다른 점이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29조에 가보면 지급 제시기간 나왔어요. 지급 제시기간인데 1항하고 2항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3항 1항하고 4항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며칠? 지급 제시기간이 굉장히 짧아. 10일 이내. 이해됐죠? 신용증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10일 이내에 지급하기 위한 제시를 해야 된다. 이해됐죠? 근데 우리 한어음에서 어때요? 만기라는 게 있었고 만기에 따라서 만기 종류가 네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급 제시기간이 좀 달랐잖아요. 굉장히 길었는데 이건 어때요? 10일 내. 그리고 이때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알겠죠? 수표에 적힌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그 말은 하여튼 수표에 발행일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지급 제시기간은 발행일이 만약에 12월 5일이다. 12월 5일부터 10일간 제시하도록 돼 있다. 뭐,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요 정도. 됐죠? 그래서 지급 제시기간이 우리 환음과 다른 점이다. 라는 걸 느끼면 되겠죠? 그러면 뭐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이제 판례 기출 한번 문제 볼까요? 거기 1번 가보시면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의 기산점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수표가 발행된 일자로 기산한다. 우리 선일자 수표 생각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발행된 기자가 아니고요. 발행일자, 외관에 따라서 발행일자에 따라서 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날짜 10일은요. 그 다음 초일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짜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알아둘 게 있는데요. 32조로 가봅니다. 32조. 32조. 32조 가보면요.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있느냐? 지급위탁. 이 수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했던 그죠? 위탁했잖아요. 그거를 발행인이 취소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요 제도도 알아두셔야 돼요. 수표는요. 지급위탁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조문도 잘 보세요. 원칙 취소 가능합니다. 근데 취소 가능한데 다만 효력 있잖아요. 취소의 효력은 언제? 요겁니다. 제시 기간이 지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어요. 예제로. 이것도 보세요. 내가 수표를 발행해 놓고 이 수표를 주지 마세요. 이 수표를 가지고 돈 주지 마세요. 라고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10일 안에는 가져가면은 취소와 관계없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10일이 지나면 어때요? 10일이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취소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도 수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소 제도를 두긴 뒀지만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제시기간까지는 어떠한 있더라도 취소가 효과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기간 10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발행하고 이렇게 취소를 했어요.
위탁을 취소했어요. 위탁 취소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언제부터? 요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취소 됐다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취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급인은 제시간 10일이 지난 다음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급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수표나 수표를 갖고 있는데 날짜가 10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도 은행에 가면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지급 10일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위탁 취소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걸 말한다. 그죠? 그래서 조문기출 1번 한번 보십시오. 지급 제시간 내에 지급 취소를 한 경우에도 제시간 내에는 효력이 없지만 제시간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수표의 지급 제시간 경과 후에는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 아니에요. 뭐만 없으면? 위탁 취소만 없으면 얼마든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해됐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정확하다. 자, 그래서 수표 관련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수표에 대해서는 그 횡선수표 있죠. 횡선수표를 좀 봐야 됩니다. 횡선수표. 횡선수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횡선수표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횡선수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7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조. 좀 빠르게 해볼게요. 횡선수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표를 한번 끝내봅시다. 끝내보시고 횡선수표. 횡선수표는 뭐 여러분 취지는 알 겁니다. 취지 알 건데 음, 여러분 여기서 횡선수표는 17분이 됐네요. 횡선수표는 뒤에 우리가 몇 가지 설명하기 더 있기 때문에 이건 짧게 17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횡선수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